예,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 또 이번 주 주요 사안들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고용지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역전쟁 이슈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긴 했는데 고용지표 여전히 중요하다 짚어주셨고 예. 뚜껑을 열어봤더니 딱 시장이 원하는 그 정도의 수치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분석부터 한번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전망이나 시장 영향력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 고용지표는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가장 좋은 것을 일부러 이렇게 손으로 예. 그린 것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자리는 굉장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이제 또 노동력이 소진되면은 그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예. 그러면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고 뭐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예. 임금은 상승률이 오히려 좀 둔화되는 그런 예. 양상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이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이 물론 이제 실업자가 늘었다는 건데 실업자가 느는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빠져서 기존에 일자리가 있던 사람이 실업자가 된다면은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이거는 경기 사이클 아주 막바지에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실업자가 늘긴 했는데 기존의 취업자가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기존에 좀 놀고 있던 사람들이 야 요즘 그 사람 많이 구한다던데 나도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퇴장했던 노동력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유입이 되면은 실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도 같이 증가하는 예. 굉장히 그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어쨌든 노동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노동 가격은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임금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위로 끌려 올려주는 모멘텀이 이제 고용 지표가 돼준 거고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딱 원하는 그런 지표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면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지표들이나 또 이슈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국 쪽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예. 금요일에 이제 무역 수지, 그다음에 수출입 동향도 같이 나왔는데 역시 이른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예. 예상보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훨씬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미국의 지금 소비가 2분기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무역 적자가 대폭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의 소비가 주로 국산품 중심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착시도 불러일으키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지난 5월에 미국의 대두 콩이죠. 예. 콩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평소보다 한 2~3배 정도 급증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역 전쟁을 앞두고 미리 이제 관세가 붙기 전에 그 중국 같은 곳에서 미국 콩을 그 수입해 놔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가수요 앞당겨진 이제 수요가 붙었던 것 같고요. 이것들이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수입이 급감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역시 그 결국 시장에서 가장 지금 여전히 관심은 무역 전쟁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입니다. 10일 화요일에 발표되는데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라는 것은 이른바 도매 물가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표인데 중국의 도매 시장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좀 부진하다, 부족하다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그런 식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꺾이거나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중국의 물건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물건이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생산자 물가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가 전 세계 경기 모멘텀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 생산자 물가를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화 가치와 같이 연계시켜서 볼 만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중국 물건이 해외로 더 싸게 팔립니다. 예. 생산자 물가가 꺾이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중국의 그 물건이 전 세계에 싸게 팔릴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상관관계가 깊었는데요. 예. 생산자 물가가 먼저 선행하고 그 뒤에 위안화 가치가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를 예를 들자면은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그 뒤로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예. 즉 이중으로 중국 물건이 해외로 더 싼 값에 팔려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양상이 되는데 생산자 물가가 작년에 어떤 그 고점을 찍고 물론 지난 그 5월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그 작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오름폭이 꺾이는 양상이고 최근 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가 모멘텀이 좀 약해지고 있다. 뭐 이것은 결국 실물 경기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9년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위안화 가치도 방향성을 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요즘에 저희 방송 통해서도 위안화에 대한 중요성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지표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그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고 또 고용 지표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또 금리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키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 미국 인플레이션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달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뿐만이 아니라 달러화 가치 이런 예. 것들이 우리한테 아주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양갈래로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냥 우리가 소비자 물가라고 하죠. 예. 헤드라인 물가라고도 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에 유가 오름세를 반영해서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유가를 뺀 미국 기저의 실제 이제 그 인플레이션 흐름,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수요가 어떠냐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죠. 예.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인데 저는 여기에서 그 집세를 하나 더 제외해서 근원 인플레이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집세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 어떤 경제의 펀더멘탈, 어떤 수요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주택 시장의 그 좀 별도의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세 가지를 빼서 보는 것이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최근 3월쯤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멘텀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동 평균치로 하면 전월비 0%입니다. 오르지 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헤드라인 물가는 많이 오르고 근원 물가는 바닥을 기고 있고 오히려 더 꺾이는 이런 이제 갈라지는 양상이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의 특징인데 이게 그 지난달 6월에도 계속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원 미국 기저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여서 둔화되는 양상이라면은 예. 헤드라인 물가가 이렇게 뛰어오르더라도 연준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근원 지수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에서 거의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요. 주거비를 제외하고서라도 근데 유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글쎄요. 유가의 오름폭 대비해서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간 좀 정체가 돼 있단 말이죠.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경제 수요가 아주 강할 때, 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강할 때는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밥 가격도 오르고 이발비도 그렇죠. 같이 예.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경제 수요가 아주 강하지 못하다면은 덩달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올리면 안 팔리니까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받는 그 미국의 임금 지표가 전년동을 비로는 한 2.7% 시간당 임금이 그렇게 네. 증가율이 정체된 모습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2.7%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물가 오른 거 빼고 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매력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 기름값 주유소 가서 돈을 더 쓰다 보니까 네. 다른 데 쓸 돈이 오히려 없다라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유가가 미국의 실질 경제 활동, 실물 경제 활동 전 세계적으로도 같습니다만은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좋게 해석하면 딱히 물가 상승 압력 없이도 앞으로 더 인플레이션율이나 상승할 여지,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삶이 더 팍팍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표들이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이번 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좀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그 이벤트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예. 정상회의입니다. 수요일부터 열리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형성되어 왔던 세계 질서, 미국 예. 주도의 세계 질서였죠. 그 나중에 이제 WTO가 됐지만은 가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 절상을 그 경쟁적으로 하지 않는다든가 보호 무역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소련에 대항해서 이제 그 형성했던 군사 동맹 그 나토, 예. 나토에 대해서도 아주 구시대적이고 한물간 조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부인해 왔는데 결국 이제 G7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에 달러 중심의 미국 패권을 이제 그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한 선진국 모임이었었는데 예. 지난번 캐나다 정상회의 때 이 G7이 아주 그 균열되는 모습이 연출됐고 그 중심에 이제 트럼프가 있었죠. 역시 나토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합니다.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그 국방비 그 돈 내는 게 너무 그 부족하다 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단계라든가 나토 이런 과거의 어떤 그 이른바 서구라고 하는 것에 예. 그 단계라든가 이런 뭉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인식들이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곁들여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거치도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그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상식적인 그 합리적인 그 정책 공고를 해왔다 이렇게 평가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백악관하고로부터 좀 소외됐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나토에 대해서도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임설 이게 더 확산되지 않는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이번 이슈들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주요 이슈들 그리고 분석 함께 해봤네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